고수익 국어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불수능 독서 지문 중에 사회 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회 지문은 경제하고 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정치 그리고 뭐 선거법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5번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하고 6번은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본문을 보겠습니다. 문단기호 한번 표시하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경마식 보도는 경마식 보도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선거 얘기가 나와요. 선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시청자, 방송사, 당선자, 선거 얘기야. 정보. 자, 이게 언론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 자, 뭐 후보자, 선거. 그렇지. 다음에 유권자, 선거 관한 얘기네. 5번 문제 한번 화제 파악을 한번 해볼게. 여론조사가 나왔어. 그리고 선거가 나왔지. 선거. 그 다음에 2번 선지의 정당, 뭐 토론회, 그 다음에 알 권리, 언론 자유, 헌법재판소, 여론조사, 선거. 그러네요. 공직선거법, 후보자 이런 말이 있고 6번 문제 뭐 니은과 관련하여 기역 니은에 입장하면 서로 아마 차이점을 아마 문제 내는 것 같아요. 선지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후보자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단어, 유권자 이런 단어가 나와.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차, 2차, 3차 조사에 걸쳐서 A, B, C 후보가 당선인 예측조사가 뭐 사례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네 문제가 딸려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자고.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이 비유하네.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자, 선거 방송 중에 뭐 1번 말이 있고 2번 말이 있으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역전해서 2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계하는 거를 말해.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 그 다음에 방송사로도라고 했으니까 보조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야. 시청자와 방송사들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네. 플러스 할게. 하지만 역삼각형할게. A 법 B 그러면 A 법 B 그러면 B가 중요하지.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1 단점이야.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경마식 보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일이 가지고 증가한대. 그리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두 가지나 있어. 그러면 문제점이 좀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는데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다. 그래가 이 문단이 나와 있어요. 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대.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해도 돼. 하지만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일까지는 금지가 된대. 자, 이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정이 공직선거법 규정 가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여기 and라고 돼 있지. and 요까지를 묶어볼게. 규정과 이 괄호가 서로 이에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우리 보통 헌재라고 하거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바로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를 하면 선거에게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합헌, 이 헌법에 부합한다.
합헌의 반대말이 위헌이거든. 이 규정은 합헌 결정을 내린 거지.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나, 이번에 아까는 가였고 이번에 나, 쌤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둘게.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둔 선거방송심의대 특별규정. 두 번째,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바로 이를 할 때 이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지, 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한다. 서열은 1등, 2등 말하는 거고, 우열은 더 앞서 있다,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보도를 못하게 돼 있는 거지, 특별 규정에. 아무래도 2024년이지, 내년에 4월 달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의성에 입각해서 아마 이번 수능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5개월 앞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요 세 번째 규정 한번 볼게.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아까 오차가 나왔었는데 오차가, 이거 또 오차 나왔네.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라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는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상관없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3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의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어.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TV에 나와서 서로 방송하는 거,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그래서 모두 다 부를 수는 없어서 한정됐는데, 바로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이라고 해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또는 직전선거에서 3% 이상을 가진 정당이, 여기 정당이 있고, 정당 또는 이런 정당, 5명 이상의 국회의원 가진 정당, 그 다음에 직전선거에 3% 이상의 득표한 정당, 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또 라고 돼 있네.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자, 다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다만은 항상 예외사항으로 경제지문에서 출제 요소가 되어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가 가능하고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 횟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규정, 여기서 이런 규정은 니은 있는 규정 말하는 거야. 니은 있는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의 원칙이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 그럼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 합헌이다. 해도 된다. 이렇게 봤죠. 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바로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너무 후보자가 많으면서 20명 나오면 효율적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 초청 대상의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아주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이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 바로 제한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방송 토론회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송 토론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A하고 B는 다르지. 바로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바로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세 가지 지점을 바로 근거를 들고 있죠.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에 대한 아주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다. 이렇게 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본문은 왼쪽에 두고 문제를 오른쪽에 두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한 문제네요. 자, 기억을 물어봤어요.
기억은 경마식 보도입니다. 경마식 보도. 경마식 보도는 일문단에 주로 나와 있었죠. 선거 후반기에 비해서 전반기에 많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전반기에 많아요? 후반기에 많아요? 이렇게 한번 경마식 보도 볼까? 자, 그러면 우리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경마식 보도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면 바로 후반기에 더 많겠죠. 그래서 전반기가 더 많다는 틀렸다. 2번 시청자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우리 상반된이라는 단어는 서로 바로 맞선다는 얘기야. 맞선다. 맞서는 이해관계는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한쪽이 이익이고 한쪽이 손해고 이럴 때 상반된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선지 오렌지 색깔로 표시 한번 해볼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지. 자, 시청자하고 방송사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방송사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시청자의 요구와 방송사의 입장이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관계가 바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도 전반기가 아니고 바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3번 선지.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바로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전파라고 하는 게 결국 방송에 나가는 건데 이거를 매일매일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한다면 예측 관련되는 거니까 맞추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민트 색깔로 뭐 전파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뭐 예측과 관련된 예측과 저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3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번 선지. 선거 핵심 의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번 선지야.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우리 문제점 중에 아래쪽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어디 있냐면 경마식 보도는 요게 기억이야.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이거는 무시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중시한다의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지.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한번 볼게. 5번 선지 굉장히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러 북돋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점이 있었지. 장점이 어디 있었냐? 바로 단점 위에. 하지만 위에 보면은 정치에 또는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 북돋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볼게. 이건 함정에 빠진 아이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왜냐하면 화작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도 58%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미루어서 판단하는 문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문단에서 좀 판단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보도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이 문단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바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선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2번 선지. 2번 선지 오렌지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읽어볼게요.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우리 토론회 얘기니까 산문단을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 초청 기준으로 제시된다면 오렌지 색깔을 판단해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지지율이 5%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해보겠습니다. 3번 선지는 민트 색깔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문단에 보면은 이러한 규정이 민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3번 선지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충돌하는지를 바로 헌재가 논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이 나와 있고 바로 공직선거법 규정이죠. 이거와 바로 국민의 알 권리 바로 언론의 자유가 바로 침해하는지를 헌재가 살폈다고 나와 있죠. 다르죠. 3번 선지는 바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를 헌재가 살펴봤다고 되어 있고 4번 선지는 규정과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를 침해하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쌤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요 둘이 충돌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번에는 이 두 개는 한 편입니다. 그죠? 규정과 바로 이 동그라미가 바로 충돌한지 살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정답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매력적 오답이었다. 여러분 꼼꼼하게 풀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러분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결과는 여러분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보도할 수 있는 거죠. 실시하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보도는 바로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면 보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 옳습니다. 5번 선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자, 이 공직선거법에요. 니은입니다. 니은에 보면은 바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 토론회에 바로 참가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근데 소수 의견으로는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소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에 비하면 화작하는 친구들이 56% 정답률, 바로 엄매하는 친구 70%의 정답률인데 생각보다 낮죠. 하지만 아마 문제는 좀 쉬웠는데 이 지문까지 풀지 못해서 찍었던 친구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토론회 제한의 입장과 관련해서 니은이 토론회 제한입니다. 토론회 인원 제한, 토론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참예가 아니고 참여. 제안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수 입장과 소수 입장, 각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물어봤네요. 자, 1번 선지.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시간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련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A 입장이 강화되는 거니까 이게 없다면 오히려 B 입장이 강화되겠죠. 그죠? 1번 땡. 그다음에 주요 후보자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여러분 정치 신인 나왔었잖아요. 정치 신인. 그다음에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에서 초청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초청 안 되다니 하면서 바로 B 입장이 강화될 것이고 A 입장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 4, 5 선지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결해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가나다 규정입니다. 가나다 규정을 살짝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지 말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바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를 했어요. 15일 전, 그다음에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이렇게 했는데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차 조사 결과 선거일 14일 전에 15일 다음 날이죠. 15일 전 다음 날 A 후보가 10% 이상의 차이로 우세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다 중 어떤 것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입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다 규정상 한번 보시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바로 이거를 우열을 서열화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내에 있을 때는 서열이나 우열을 보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낼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1차 조사에서 A 후보는 바로 42% 바로 득표했습니다. 그러면 32하고 18%하고 격차가 바로 오차 범위가 8.8%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오차 범위 이내가 아니라 이걸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위배될 것도 없습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 위배되지만 다 위배되지 않고 했고, 여러분 다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2차에 자 38%고 37%입니다. 오차 범위가 8.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차 범위 이내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C 후보는 상관이 없어요. C 후보는 상관이 없지만 바로 오차 범위 있을 때는 바로 앞선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번 선지도 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 선지는 이렇게 해결을 해 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요. 고2 학생들이 풀어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시간상으로 아마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줬던 수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꼼꼼하게 비문학 연습, 문학 연습 동등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